안녕하세요. 리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항상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해서 잘 드러나게 조금 써야 되겠죠? 아니면 전공 연계시켜서 쓰던지.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먼저 1번 이렇게 썼는데 1이라고 쓰기보다는 소제목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소제목을 쓰는 게 더 좋고요. 소제목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혹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제목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죠. 소제목 또한 근데 글자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 수 면에 있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전래 동화 번역 동아리 호호를 창설해. 지금 호라는 게 한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글로 호호라고 썼다면은 한글로 호를 썼다면은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 그대로 한자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만약에 영어 이름 동아리다 그러면 영어를 그대로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동아리 이름에 대한 설명, 어떤 동아리인지 전래 동화 번역 동아리다 하고 앞에다 이렇게 잘 써줬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맡았는지, 동아리 회장, 일본어 번역 팀장. 그러면은 얘가 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어 번역을 여기서 했겠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면은 평소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책을 만들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드는 동아리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국어 학습 시간이 월등하게 많은 저희 학교 특성상 번역물을 출간하는 동아리를 만들면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문장 그래서부터 외국어 학습 시간을 보면은 동아리 창설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이 어떤 거냐? 번역물 출간 동아리 만들면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 쓴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동아리를 만드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그게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써진 걸 보면은 동아리를 만들면 학생들이 많이 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아리 영업 같은 거죠.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조금 두 개를 합쳐서 줄여 볼게요. 차라리. 그래서 외국어 학습 시간이 나는 저희 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번역물을 출간하는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문장을 조금 바꿨는데 보이세요? 어떤 게 다른지? 앞에 거 지금 이 하나, 둘, 세 문장을 한 문장 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글자 수도 줄어들고 앞에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번역물을 출간하는 동아리를 만든 거는 우리 학교의 특성을 내가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런 면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번역 소재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두었대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써주었어요. 첫째, 한국어 원본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걸. 이 사람은 저작권도 신경을 썼구나. 셋째, 번역물을 읽은 현지인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어떤 거였다? 바로 한국 전래 동화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잘 해줬고요. 책을 만드는 과정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부터 책의 페이지를 적절하게 분할하고 사파 배치, 동아리 회원들끼리 하고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온 게 일본 자매교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갔잖아요. 근데 일본 자매교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줄 건데 이 뒤에를 보면은 일본 자매교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잠깐 먼저 볼게요. 2번을. 일본과 관련된 교내 행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영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미팅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자매교와의 교류 행사입니다. 라고
아, 일본 자매교랑 학교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2번을 아예 위로 올려버리고, 지금 이쪽 1번의 내용을 2번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은, 아, 자매교에 대해서 먼저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시 나온다면은, 아, 당연히, 나올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은, 일본 자매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자매교를 좀 뒤에 보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은 일본 친구들이 감상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도 어떤 게 괜찮은 거냐면은 이 부분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독자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걸로 잘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뭔가를 생산해낸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게 받아들이더라,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여기 이제 표현을 잘했는데 책 내용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콘텐츠 제작에 대한 꿈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썼지만, 책을 번역하는 그 과정을 썼지만 그게 하나의 콘텐츠라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전공에 연계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배우고 느낀 점이 좀 짧아요. 그럼 배우고 느낀 점이 여기서 한 이 정도? 한 문장, 두 문장. 그쵸? 줄로 하면 한 줄 반? 양 자체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조금 더 많이 써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과 관련된 교내 행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내 행사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두 가지 얘기해줘야 되겠죠. 글로벌 미팅과 자매교와의 교류 행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매교와의 교류 행사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쓴 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미팅이고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여기다가 이렇게 잘 써주었어요. 일본 영사 초청해서 진행하는 게 글로벌 미팅이다. 자매교와는 뭐 교류 행사를 한다, 이렇게 잘 써줬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초에 글로벌 미팅을 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글로벌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미팅을 가장 먼저 써줘야 되겠죠. 네, 이 순서 잘 지켜줬어요.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에 앵돌아져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행사 당일 친구들과 선배들의 발표를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잘 써줬어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안 했다고는 하지만 보고 느낀 바가 있다. 그러면서 느낀 바를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잘 써줬는데 이거를 조금 눈에 띄게끔 볼게요. 예선 통과제 발표는 내용면에서 참신했고 그 다음에 발표의 구성이 탄탄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주제를 선택, 그 다음에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배려, 이런 것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예선에서 통과하고 나는 이런 걸 못했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준비한 자기 중심적인 발표로는 청중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내용면에서 참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되는 게 쉬운 주제 돼야 되는데 내용면에서 참신한 거랑 쉬운 주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쵸? 네, 발표의 구성이 탄탄하다랑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배려한다. 이것도 두 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조금 잘못 쓰인 문장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냐면은 예선 통과조의 발표는 청중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렇게 쭉 이제 써주면 돼요. 이거를 복사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를 제가 바꿔줬어요. 청중을 고려하여. 네, 여기 이쪽을 아예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쪽은 지금 안 맞는 부분이라서 우리 논리적으로 맞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쉬운 주제, 배려를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청중을 고려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주면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첨삭을 할 때도 뭐 첨삭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받고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 발표를 준비할 때 청자를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깨닫고 나서 몇 개월 뒤 문화사절단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다 이어지거든요. 지워도 이야기의 흐름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지우는 게 나아요. 쓸데없는 문장이니까 불필요한 정보. 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은 몇 개월 뒤 문화사절단으로서 일본 자매교를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매교 이야기 나왔죠. 아까 처음에 자매교 우리가 얘기해 줬었잖아요. 위에서 글로벌 미팅과 자매교와의 교류 행사했으니까. 그래서 자매교랑 방문을 해서 여기서는 무슨 행동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청자가 한일 양국의 학생인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청자를 고려를 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주제를 어떻게 했어요? 쉬운 주제를 했겠죠.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주제.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쓰이는 속담 관용어 표현을 비교해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쓸데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지금 이걸 주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속담 비교. 근데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한 거라서 굳이 이것도 써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청중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어줘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청자에 대한 존중이 좋은 발표의 기본을 배웠고, 나아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좀 배우고 느낀 점이 짧아서 아쉽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지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자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고 느낀 점에다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잘했던 거는, 마무리 문장, 청자에 대한 존중이 좋은 발표의 기본임을 배웠고, 그쵸? 배우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실행까지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청자에 대한 고려, 존중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아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 프레젠테이션도 콘텐츠를 이제 제작한 거죠. 그러면 큰 중심을 보면은 지금 2번인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책을 만드는데 이것도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도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심 키워드가 글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글 자체는 잘 쓴 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둘 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그 동일한 키워드가 쭉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 거겠죠? 이런 식으로 중심 키워드를 하나를 잘 드러나게끔, 그리고 두 개가 하나로 다 이어지게끔 쓴 글이 잘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을 쓸 때는 그 중심 키워드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